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묘하게 마음이 서운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잘 지내던 친구가 무심코 내뱉은 자랑 한마디에 마음이 멀어지고 관계가 삐걱거린 경험 말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참 미묘합니다. 가깝다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특히 자랑은 위험합니다.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고 평생 쌓아온 신뢰를 흔들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겉으론 우정과 친근함을 내세우면서도 말 속에 스며든 교만과 자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 이룬 건데 조금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랑이 같은 효과를 내진 않습니다. 어떤 자랑은 상대를 기쁘게 하고 함께 성장하게 만들지만 어떤 자랑은 관계를 서서히 독처럼 망가뜨립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 속에서 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멀어진 이유, 오랫동안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차갑게 돌아선 이유에는 대부분 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랑은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에게 나는 이번에 아파트를 샀어. 그저 기쁜 마음에 전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여전히 전세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은 칼날처럼 마음을 베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와, 잘 됐다라고 말해도 속으로는 깊은 서운함이 자라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에게 나는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 해부터 수익이 꽤 나왔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친구의 마음에는 내 노력은 무가치한가라는 작은 열등감과 서러움이 스며듭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엔 미묘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처럼 자랑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관계의 균형을 흔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오며 누군가는 실패를 겪고 누군가는 여전히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채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 자랑은 그들의 자존을 흔드는 아주 날카로운 바람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가진 것을 자랑할 때 그만큼의 적을 만든다. 성취를 나누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심한 자랑은 친구를 잃게 만들고 관계의 온도를 서서히 식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5가지 자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의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실질적인 방패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잃게 만들고 어떤 복을 떠나가게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지켜내려면 우리가 먼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는 솔직한 성격이라 잘난 것도 숨기지 않는다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때와 필요한 사람에게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5가지 자랑 금기는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 인연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 현명한 선택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자랑을 해왔는지,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한 적은 없는지,
혹시 그로 인해 잃어버린 관계는 없었는지,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말 습관을 한번 점검하게 만들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던 말이 어떻게 인생의 복을 흩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왜 참아야 하는지를 정약용의 지혜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관계를 망치는 5가지 자랑,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랑을 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소중한 관계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0년 가까이 친구와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누어 왔습니다. 힘든 시절 서로를 도와주며 마음을 나누던 두 사람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큰아들이 해외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며 친구의 마음에는 서서히 미묘한 서운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는 대학 진학조차 쉽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엔 시시콜콜한 일상도 나눴지만 이젠 연락이 드물어졌고 만나도 예전처럼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친구를 무심코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이처럼 성공이나 성취를 반복해 이야기하면 처음엔 기뻐해 주던 사람도 어느새 마음의 균열을 느끼게 됩니다. 자랑을 들을 때 생기는 감정은 단순히 부러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삶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묘한 상처와 열등감이 함께 깃듭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던 한 남성이 정년을 앞두고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사업을 시작했다며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듣는 친구들 중 한 명은 여전히 회사에서 정리해고 위험에 시달리며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웃으며 잘 됐다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고립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벌써 성공을 자랑하네. 그 후 그는 점점 모임을 피했고 결국 둘의 우정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꽃과 같아 햇살에도 피고 시들며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린다. 우정과 신뢰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바람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상처와 후회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이때 무심코 한 자랑은 그 상처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자랑은 나에게는 성취의 기록이지만 상대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확인시키는 잔인한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얘기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 감정을 흔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의 상처를 더 깊이 알고 있기에 그 말은 더욱 예리하게 박힙니다. 자랑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나는 솔직해서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함은 미덕일 때도 있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무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남겼습니다. 자랑은 지혜 없는 사람의 솔직함이다. 진정한 지혜는 말의 무게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또한 자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남아 관계의 온도를 서서히 낮춥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2번, 3번 반복될수록 나는 저 사람에게 뒤처진다는 감정이 쌓이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설명합니다. 사람은 비교를 멈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뇌는 즉시 비교를 시작하고 열등감과 위축감이 생깁니다. 그 순간 상대방을 향한 애정이 경계심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경계심은 결국 거리를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녀와 건강, 경제력 등 삶을 가늠하는 지표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민감한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우리 아이는 잘 나간다거나 우린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숨겨온 상처가 드러납니다. 그 상처는 말없이 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계를 한순간의 말로 잃지 않으려면 말을 할 때마다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의 마음을 건드리진 않을까? 나는 지금 내 기쁨을 나누고 싶은가? 아니면 나를 과시하고 싶은가?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성취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보고 축하해 줍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말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 교만이 보이면 아무리 오랜 우정도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모든 자랑이 해롭다가 아닙니다. 지혜 없이 내뱉는 자랑이 얼마나 큰 손실을 부를 수 있는지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5가지 자랑 금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자랑이 왜 위험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비교라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타인의 삶을 관찰하며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이 비교는 때로 동기부여가 되지만 대부분은 열등감과 불안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은 이익을 탐하고 손해를 두려워한다. 기쁨 속에 교만이 섞이면 곧 관계는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행복한 소식을 전할 때조차 상대는 자신이 손해를 본 듯한 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랑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흔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나름의 방식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성취가 계속 들려올 때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나? 하는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이 질문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여러분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둘째, 자랑은 질투와 경쟁심을 불러옵니다. 질투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관계에는 치명적입니다.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고 싶지만 내가 뒤처진 기분이 들면 마음은 서서히 다칩니다. 이 감정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박수치지만 속으로는 멀어질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셋째, 자랑은 감정적 안정감을 해칩니다. 친밀한 관계가 오래 유지되려면 상대가 내 옆에서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랑은 무의식적으로 우위와 열등을 구분짓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수평이 아니라 위아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며 자랑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말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틈도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작은 틈 하나가 생기면 그곳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듭니다. 그 바람이 반복되면 관계는 결국 얼어붙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타인의 긍정적 성취를 들을 때 도파민과 함께 비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비교 반응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더 크게 작동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건강, 경제력, 자녀의 성공 등 삶을 평가하는 척도가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만큼 타인의 자랑이 직접적인 상처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친구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하는 마음보다 왠지 모를 허무함이 먼저 찾아왔던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바로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악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관계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가까웠던 친구가 점점 연락을 줄이는 것도, 가족 모임이 불편해지는 것도 많은 경우 자랑이 쌓여 만든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없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저 사람은 늘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감정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작은 흠결 하나를 크게 만든다. 겸손은 큰 결점도 덮어준다. 이 말 속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성공이나 성취를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상대가 편안히 들을 수 있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드디어 우리도 집을 마련했어.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고생 끝에 해냈어. 이 말은 비교적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만약 요즘 집값이 올라서 미리 사길 정말 잘했어. 남들은 아직도 전세전전하던데. 라고 한다면 상대는 그 순간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말 한마디입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서서히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더 무섭습니다. 눈에 띄는 싸움도 없이 관계가 소리 없이 끊어지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담긴 칼날을 감춘다. 그 칼날은 누군가의 마음을 베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자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말이라도 칼날처럼 상대의 마음을 벨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을 때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를 지키려면 무엇보다 겸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내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 상대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만큼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취든 스스로만 만족하면 충분합니다. 굳이 세상에 내보이지 않아도 진짜로 소중한 사람은 알아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랑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새로운 갈등을 피하고 진정한 우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랑의 위험성을 이해하기 위해 옛 성현들과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더 분명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사람과 관계를 연구한 사상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는 법이 섬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귀를 자랑하면 마음을 잃고 지혜를 자랑하면 원한을 얻는다. 겉으로는 작은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돈과 성공을 드러낼 때 사람의 마음은 질투와 시기, 때로는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지식이나 지혜를 드러낼 때는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감정을 느끼고 서서히 마음을 닫게 됩니다. 공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지킨다. 공자의 가르침 속에는 자랑이 인간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드러낸 성공은 질투와 모함을 불러오고 필요 이상의 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을 축하하는 척하지만 그 행복은 곧 자신이 불행하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타인의 성취 앞에서 비교하고 상처받는다는 것을 가차없이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성취를 이야기해도 듣는 이의 내면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스피노자 또한 인간의 감정을 연구하며 질투는 다른 이의 기쁨이 나의 고통이 되는 감정이라 정의했습니다. 즉, 여러분의 행복이 누군가에겐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서서히 약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애들러는 인간이 느끼는 열등감을 설명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성공은 나의 부족함을 자극한다. 열등감은 관계를 해체시키는 가장 조용한 힘이다. 우리는 흔히 친구와 가족은 내 행복을 기뻐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은밀한 렌즈를 가지고 있으며 그 렌즈에 비친 비교는 때때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도 이 원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서 좌절과 성공을 모두 맛보며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공을 말하면 친구가 멀어지고 교만을 내보이면 세상이 등을 돌린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이 경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통찰은 자랑이 가져오는 보이지 않는 손실입니다. 명예나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신뢰를 잃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신뢰는 얇은 종이와 같아 한번 찢어지면 다시 붙여도 흔적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심코 던진 자랑 한마디가 수십 년을 쌓아온 우정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이를 사랑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심리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랑과 우정도 결국 감정 위에 서 있습니다. 감정은 합리적이지 않기에 타인의 성공이 나를 작게 느끼게 하는 순간 관계는 쉽게 금이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자랑을 한 뒤 미묘한 변화를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감정을 자극하고 그 감정이 마음을 닫게 한 결과입니다. 이 지혜를 이해하면 자랑을 피하는 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전략임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정약용 역시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자랑을 삼가야 하는지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자랑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쁨을 표현하고 싶고 나의 성취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드시 숨겨야 할 구체적인 자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정약용의 통찰과 현대 심리학의 시선을 바탕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 5가지를 차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피하고 평온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생활에서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의 통찰과 현대 심리학의 관점을 함께 엮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지침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재산과 돈에 관한 자랑입니다. 우리 집은 빚 없이 집을 샀다. 연금으로도 충분히 산다 같은 말은 자신의 안정감을 표현하는 듯 하지만 듣는 이에게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경제적 불안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약용은 부귀를 자랑하면 마음을 잃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언제나 상대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지키고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자녀의 성공이나 성취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해외 유학을 갔다, 대기업에 합격했다 같은 말은 자랑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 공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자녀가 취업이나 학업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 말은 곧바로 비교의 칼날이 됩니다. 정약용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부모의 덕이 아니라 아이의 운명일 뿐이라 여기라. 이런 자세가 관계를 지키는 데 필요합니다. 셋째, 자신의 건강이나 젊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20대 못지않게 운동한다. 병원 한 번 안 가고 지낸다 같은 말은 특히 나이 든 친구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예민한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몸은 누구에게나 허물어질 운명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건강을 드러내기보다 상대의 건강을 묻고 걱정해주는 편이 관계를 훨씬 따뜻하게 만듭니다. 넷째,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데 내가 경험해보니 그건 틀렸어라는 식의 말은 상대를 위축시키고 자신을 방어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경험을 폄하하는 듯한 태도는 관계를 빠르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아는 것을 뽐내면 아는 것마저 의심받는다고 했습니다. 지식은 조용히 드러낼 때 오히려 빛납니다. 다섯째, 관계와 인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유명인을 안다. 누구 덕분에 쉽게 해결했다 같은 말은 상대를 배제당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인맥을 내세우는 모습은 경계심과 거부감을 불러옵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권세에 끌리지만 권세를 자랑하는 자는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지만 관계를 무기로 삼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넘어 실질적인 인간관계의 전략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전혀 나누지 말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의 상황을 살핀 뒤 말하기입니다. 상대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내 성취를 말하는 대신 먼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약용은 말은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 뒤 꺼내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겸손한 어휘 사용입니다. 예를 들어 운이 좋아서 일이 잘 됐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가능했다와 같이 자신의 성취를 절대화하지 않는 말투가 필요합니다. 성공의 공을 스스로만 취하지 않고 운명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돌리는 겸손함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며 화제를 전환입니다. 성취를 나눈 뒤에는 그런데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처럼 대화를 다시 상대에게 돌리면 상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랑이 아닌 교감으로 연결되는 순간
관계는 오히려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 기술은 중년 이후의 삶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오랜 시간 쌓인 상처와 비교심으로 인해 쉽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겸손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말 한마디가 오랜 우정을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인생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벗을 잃는 것은 재물을 잃는 것보다 크다. 벗을 얻는 것은 만금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 결국 말 한마디가 벗을 잃게도 얻게도 합니다. 성취를 말하기 전에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칠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사람을 잃은 적이 있나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관계를 떠올리면 대부분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만큼 말은 강력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지혜롭게 나누는 법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배려와 겸손이 왜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깊은 내적 평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고 관계도 넓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는 사람은 적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기록이 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관계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심코 내뱉은 말, 특히 자랑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기쁨을 나누려 한 것이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을 남깁니다.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벽이 되어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정약용은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벗을 얻으려면 마음을 낮추어야 하며 벗을 잃으려면 자랑을 하면 된다. 짧지만 날카로운 문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유지하려면 선물이나 도움 같은 큰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경제력, 건강, 자녀의 성취가 가장 민감한 주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무심코 한 자랑은 상대의 마음을 쉽게 건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잃은 친구에게 나는 아직도 등산을 매주 한다고 말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은퇴해도 여유가 있다고 전한다면 그 말이 상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관계에서 말은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말에는 감정이 실리고 비교가 섞이며 서로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칼은 살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 여러분이 살면서 느껴왔을 것입니다. 가장 아픈 상처는 낯선 이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말에서 옵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성공은 부럽지만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때때로 깊은 열등감과 상실감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을 하기 전 멈추어 보는 습관입니다. 한순간의 기쁨을 나누기 전에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올지 잠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정약용은 말을 다듬는 시간만큼 인생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둘째, 관계에서 경청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말하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합니다. 경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유대의 힘입니다. 셋째, 겸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편안하도록 배려하는 지혜입니다. 덕을 쌓으려면 먼저 말을 아껴야 한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겸손한 말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튼튼히 지켜줍니다. 넷째, 성취를 나눌 때 감사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공을 나만의 능력으로 돌리지 않고 주변의 도움과 운의 역할을 인정하면 듣는 사람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다,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와 같이 성취를 공유하면서도 겸손함을 담아내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노년은 이미 많은 것을 겪은 시기입니다. 그만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 역시 많습니다.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말의 흔적에서 비롯됩니다. 서로를 다치게 한 말, 비교와 자랑으로 상처 입힌 마음이 조용히 관계를 끊어왔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말은 물과 같아 잔잔할 때는 생명을 살리지만 거칠어지면 다리를 무너뜨린다. 자랑은 작은 거친 물결과 같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보이지만 계속 반복되면 관계의 다리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마지막까지 함께 웃어줄 친구,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줄 뻗,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을 원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취를 드러내기보다 배려와 경청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따뜻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나 지식이 아니라 관계의 온기입니다. 그 온기는 겸손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자랑을 참는 것은 단순한 억눌림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며 노년의 인간관계와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마지막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자랑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지 정약용과 여러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년의 삶에서 자랑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지혜롭게 기쁨을 나누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을 마련했을 때, 아이들이 잘 자라 성공했을 때,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감정 위에서 유지됩니다. 나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의도치 않게 벗을 잃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벗을 잃는 것은 한마디 말에서 비롯된다. 벗을 얻는 것도 한마디 말에서 시작된다. 인생의 후반부가 고독해지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돈이나 건강, 자녀의 성공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와 가족의 유대는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를 지키는 첫걸음은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과 재산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경제적 여유는 조용히 간직할 때 더 안전합니다. 둘째, 자녀의 성취를 과시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비교심을 자극하는 순간 관계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셋째, 건강과 젊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이와 병은 누구에게나 깊은 민감함을 남깁니다. 넷째,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아는 것을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다섯째, 인맥과 권세를 과시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과시가 아닌 겸손으로 유지됩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 대신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 겸손과 배려입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이며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말은 관계를 살릴 수도, 관계를 잃게 할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지혜처럼 말은 물과 같아 잔잔할 때는 생명을 살리지만 거칠어지면 다리를 무너뜨린다. 여러분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평생의 벗을 잃게 만들 수도, 평생의 벗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이 말이 관계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 한 번의 멈춤이 여러분의 인생을 훨씬 평온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친구와 웃을 수 있는 식사 자리, 가족과 편안히 나누는 대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작은 순간들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말의 지혜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나요? 무심코 던진 말로 서운하게 만들었던 친구, 혹은 자랑을 듣고 상처받았던 경험이 떠오르진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 통의 안부 전화,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가 잃어버린 마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은 모든 분들께 정약용의 지혜가 길을 보여주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이 말만 하지 않았다면 후회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배움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평온하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말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